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박찬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요즘 정말 뜨거운 논란이죠.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 이걸 두고 박 교수님이 내놓으신 분석과 해법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글이 상당히 흥미로운 게요. 단순히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걸 넘어서서요.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어떤 불신 문제, 이걸 정면으로 다루면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 비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시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특히 그 안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게 내란 재판 관련 특별재판부 요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박찬훈 교수님은 명확하게 반대 입장이신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왜 반대하는지, 그 논리는 뭐고, 또 교수님이 생각하는 진짜 해결책은 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해보죠. 네. 이 글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법 시스템이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한 법학자의 날카로운 진단과 재현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이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당이 내란, 또 김건희 여사 관련, 그리고 최혜병 사건까지 이 3개 특검을 포괄하는 소위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확 커졌죠. 네, 맞아요. 처음에는 내란 특별재판부만 따로 추진하려다가 아시다시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좀 나오니까 명칭이나 범위를 약간 수정한 모양새죠. 박 교수님 글은 이 중에서도 특히 내란 재판을 둘러싼 특별재판부 요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 교수님은 사람들이 왜 특별재판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요구까지 하게 되었는가, 그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요. 그러면서 이 현상 밑바탕에는 두 가지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이 분석이 글의 핵심 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 두 가지 불신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듣기만 해도 좀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불신의 대상은 그 현재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휘현 재판장입니다. 박 교수님은 재판사가 과거에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고요. 구속 상태 자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던 점을 지적해요. 이걸 두고 법 규정의 통상적인 해석을 넘어선 정말 전례를 찾기 힘든 판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요. 이 결정 하나로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글을 좀 자세히 보니까요. 그 결정 자체의 논란 외에도 이후 공판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몇몇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판 지연 논란이라던가 심지어 재판과 무관하게 불거진 부적절한 술자리 의혹 같은 사안들까지 언급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서 판사 개인의 자격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신의 축은 사법부 전체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합니다. 박 교수님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에요,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나온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점, 이걸 문제 삼아요. 아, 파기환송. 그러니까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박 교수님은 이 과정 자체가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비정상적인 절차 진행이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세요. 당시 정치적 상황이랑 맞물려서 그 파기환송 결정이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사법농단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네요. 굉장히 직접적이고 어조가 강한데요. 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현재 내란 재판을 직접 진행하는 재판장, 즉 쥐기현 판사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사법부 최고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 이중의 불신이 겹치면서 차라리 특수한 재판부를 만들어서라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고 싶다, 이런 여론으로 분칠되었다는 것이 박 교수님의 핵심 진단인 거죠.
특정 판결이나 절차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위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황 배경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배경을 설명하시면서도 정작 박 교수님은 이 특별재판부 설치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불신이 있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할 텐데요.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앞으로 위헌 논쟁으로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딱 밝히고 있습니다. 위헌 논쟁. 네. 여기서 말하는 위헌이라는 건 어떤 법률이나 조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인데 이게 제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박 교수님은 특별재판부나 전담재판부 설치 그 자체만으로는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논의되는 내란 재판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지적하세요. 이미 재판이 반년 이상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 그게 핵심이군요. 사건 중간에 재판부를 통째로 바꾸는 건 완전히 새로운 법적 쟁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래요. 정확합니다. 박 교수님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새로운 재판부로 이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훨씬 복잡하고 위헌성 논쟁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세요. 만약 위헌 논쟁이 격화되면 정치적인 공방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가게 될 텐데 이 과정 자체가 재판을 기약 없이 지연시키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거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특별재판부 설치가 오히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경고하는 셈이네요. 그래서 박 교수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기존 법원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공판을 진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런 통찰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푸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특별재판부가 답이 아니라면 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박 교수님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법은 뭔가요? 이 심각한 불신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뭘 제안하고 있습니까? 박 교수님은 매우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인적 청산입니다. 인적 청산이요? 네, 논란의 핵심에 있는 특정 인물들의 거취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책임을 묻는 방식이죠. 그 첫 번째 대사는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군요. 그래서는 조 대법원장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민적 불신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다.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임기와는 별개로 현 상황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자세다 이런 논리네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법원 안팎에서 조 대법원장이 과거 논란이 된 판결에 대해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박 교수님은 매우 비판적이세요. 사법 신뢰는 판결 그 자체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 법관 개인의 유감 표명 같은 말로 덮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만약 정말로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유감 표명이 아니라 당연히 사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사임 없는 유감 표명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계세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정치권이나 여론 일각에서 나오는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박 교수님은 비정상적인 압력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요구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글의 논조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그리고 인적 청산의 두 번째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은 현재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규현 재판장입니다. 박 교수님은 지 재판장이 스스로 이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 즉 법률 용어로 자진 회피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자진 회피요? 네, 자진 회피라는 건 법관 스스로 판단하기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여겨질 때 해당 사건의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재판장 스스로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결단해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은 이게 현재 재판을 둘러싼 불신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세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지 재판장이 계속 재판을 맡는다면 설령 본인은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항변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과 역사는 그를 내란 사태를 사후적으로 방조한 법관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정말 무서운 경고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와,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죠. 결국 박 교수님의 해법은 특별재판부 설치 같은 어떤 제도적 접근보다는 불신의 근원이 된 핵심 인물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 즉 사임과 회피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상당히 근본적인 처방인데요. 네, 박 교수님은 이게 현재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요구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법부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더욱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결국 국회, 즉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각종 법률 제정, 이른바 법률 폭탄 세례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 전체가 피해야 할 파국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글의 마지막 부분은 단순히 특정 인물의 거취 문제를 넘어서서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을 향한 호소와 당부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 교수님은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 과정이 단순히 하나의 형사재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회복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이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며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국가적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사법의 마지막 남은 책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네요.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는 메시지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사법부가 그야말로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으며 이번 내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법부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법치주의 회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절박한 위기의식이 글 전체에 녹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찬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하신 글을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란의 이면과 해법에 대한 한 법학자의 깊이 있는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논란 같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반대한다. 대신 문제의 근본 원인인 특정 법관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임과 지규현 재판장의 자진 회피라는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었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법부 전체가 이번 내란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촉구였습니다. 단순히 법리적 분석을 넘어서 사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글쎄요. 박 교수님 주장처럼 현재 사법 신뢰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는 노력과 더불어서 논란의 중심에선 특정 인물들의 책임 있는 결단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이 제시한 인적 청산이 당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혹은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겠죠. 인적 문제 해결 외에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거나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 같은 다른 제도적 보완책은 없을지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박 교수님의 글은 이런 복합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이 복잡하고 또 중요한 사안을 다각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